지난주 크리스마스 이브날 끝으로 편의점 2군데를 그만두었습니다. 편의점 2군데 그만둔다고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빈판길에 자빠져서 오른쪽 어깨를 다치는 바람에 좀 더 일찍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평일 근무했던 편의점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셔서 지난 2년 남짓 근무에서 나온 퇴직금과 일했던 월급도 미리 입금시켜 주셨습니다. 내년 새해에는 평범한 40대 백수가 되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일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인가 라고.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편의점 2군데는 가장 바쁜 시간대에 근무했으며 하루 중 절반의 매출을 오롯이 저 혼자 책임지는 곳이었습니다. 제 시간대에 편의점 매출이 높은 만큼 사명감을 가지며 그 시간대는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해왔습니다. 돈을 떠나 편의점 사장님이 절 믿고 의지해주는 만큼 신뢰 하나를 바탕으로 몇 년을 꾸준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언론에서 매년 편의점 최저시급을 다루는 기사를 볼 때면 편의점 업계에서 저의 커리어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성을 느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근무자인 저에게 최대한 맞춰주며 잘해주신 건 변함없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잘해주실 때마다 제가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을 위해 주로 시간을 소비한다는 걸 느꼈고 계속해서 결정을 지체하면 시간만 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결정이라는 방아쇠를 잡아당기지 못하고 수차례 내려놓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편의점 근무하다 보면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사장님보다 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전 정해진 시간에 딱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간섭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내 가치와 체력은 점점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안정적인 삶을 놓치게 된다는 불안감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입니다. 안녕. 고생했습니다. 살이 나야 돼. 제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안정적인 삶이 마냥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예기치 못한 변화에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며 안정적인 삶을 택할래? 아니면 불안정하여도 내가 성장하며 꿈꿀 수 있는 삶을 택할래? 갈림길에 전 후자를 택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투자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다쳐 오른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해 하루하루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ENFJ 유형이라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맞게 실행하는 타입인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하고 당황하는 유형입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라 다시 다른 계획을 짜야 하는데 또 많은 시간을 그 계획을 짜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이번에 제주도 한라산 등반에 실패를 하면서 인생은 원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25살 예능 PD가 되겠다고 대전에서 우유배달, 회사, 주유소, 쓰리집 하면서 3달 모은 300만원으로 상경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본 서울 방송은 일자리가 많아서 금방 채용될 줄 알았지만 방송국 전문으로 하는 아웃소싱 업체 채용 담당자는 저에게 그 당시 방송 경험도 전무하고 지방 전문대 졸업이라고 면접 볼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300만원도 서울 가니 월세 놓고 생활비 쓰고 하니 금방 쓰게 되었고 저는 또 얼마 못 가 서울에 편의점 알바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고시원 생활을 하며 편입한 대학교 생활비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편의점 알바는 놓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공부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힘든 상황을 보내면서도 가족들에게 손벌리지 않았습니다. 편입한 대학교 언론정보 복수전공까지 해서 졸업하니 딱 30살이었습니다. 학점관리를 하려면 졸업을 늦춰서 재수강을 신청해도 됐었지만 시간과 돈을 쓰는 게 부담스러워 힘겹게 졸업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캠퍼스 생활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어서 방송반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편입생은 뽑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학 생활은 수업 없을 때 근로장학생이나 알바했던 기업밖에 없습니다. 10년 넘게 창문 없는 고시원에 살면서도 PD의 꿈 하나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언론고시를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세월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매년 젊은 친구들이 졸업하고 언론고시에 뛰어들면서 저는 점점 밀려나고 장수고시생 타이틀만 안게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30 중반이 되자 PD의 꿈은 접게 되었습니다. 난 PD가 안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꼭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되잖아. 불공평한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만든 영상이 다른 누군가가 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제가 눈을 감아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 낳고 단란한 가정 꾸리며 살아갔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연락이 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한 친구들이 부럽거나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전 혼자 결혼식 뷔페도 씩씩하게 잘 먹고 결혼식 축하 영상 만들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준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주말에 연애하고 여행 갈 때 저는 그때나 명절 때도 쉼없이 편의점 알바는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쉬는 것보다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버는 게 낫겠다 싶었고 가족들 잔소리 안 듣고 일한다는 명분이 생겨서 좋았고 생계를 이어가는데 편의점 알바는 저에게는 유일한 일터였으니까요. 지금은 서울 생활이 힘들어도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노년이 되면 그때도 고향 친구들이 자식들 다 키우고 저랑 즐겁게 놀 시간이 된다면 대전에 내려갈 의향은 있는데 정작 중요한 친구들 의사는 안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서울은 기회의 땅이고 늘 절 말없이 품어주는 한강이 있어서 아직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6개월 동안은 아무런 수익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조회수가 없음이라고 떠서 유튜브 영상 오류난 줄 알아서 찾아봤는데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었던 걸 발견해서 우픈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유튜브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올려보세요. 어차피 처음에는 아무도 안 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누가 알아볼까봐 두려워요 라고 불러대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시작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마음속 용기가 부족합니다. 저도 가족들 몰래 유튜브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알아서 놀란 케이스였고요. 오죽하면 같이 공부했던 교육원 동기분들에게도 발표 시간 때도 제 채널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채널 처음 영상 업로드가 농구 영상이었는데 얼굴 나오기 쪽팔려서 선글라스 끼고 3점슛을 던져서 성공했습니다. 누가 운동하는데 선글라스 끼고 합니까? 그 정도로 수줍음이 많던 아이였고 늘 카메라를 들고 사람 찍기 바빴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찌나 어색하고 민망하지. 지금도 물론 익숙하지 않지만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연도에 시작했던 동종업계 유튜버를 쭉 보면 소리 없이 잠적을 하거나 채널을 양도하거나 100만 채널이 되었거나 비슷한 시기에 같이 했어도 이렇게 진행 중인 사람이 있고 저처럼 느리고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고 그만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시장은 나중에는 안 하는 사람을 찾기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저도 매 순간 콘텐츠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실패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내 이겨내는 그런 마음. 구독자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댓글 하나하나 새로운 게 올라올 때마다 그게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소중합니다. 지금은 그 구독자분들이 탈덕을 한 듯 보이지 않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제작비는 당연히 필요하고 편의점 알바로 틈틈이 번 돈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두 군데 편의점으로 받은 월급은 대략 200만원 남짓이고 편의점 월급보다 적은 유튜브 수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유지만 되어도 매달 차곡차곡 저축을 할 수 있었고 먹고 싶은 소라무침도 한 달에 한 번 시켜 먹을 수 있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은 어디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편의점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돈을 모으는 게 편할 수 있었지만 평생 편의점 일만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생계를 위해서 꾸역꾸역 편의점 알바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을 위한 일보다는 나를 위한 일을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물론 초반부터 잘할 거라는 기대감은 없었지만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기에 편의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편의점 알바를 평생 안 할 생각은 없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가 여건이 된다면 편의점 대타를 해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다른 편의점을 지원할 마음은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게 편의점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 스스로 저의 몸값을 최저시급에 맞추며 살아온 느낌이었습니다. 편의점 일을 깎아내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한동안은 어쩌면 그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편의점 일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만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자기 개발이 필요했고 스스로에게 투자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백수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정해진 시간에 일하지 않아도 되고 아침 일찍 서둘러 출근길에 오르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일할 때 손님 오는지 안 오는지 눈치 봐가며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제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좋습니다. 대부분 모든 시간을 집에서 해결하며 가끔 답답하면 근처 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멀쩡한 몸 상태가 아니라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미루거나 중단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지만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유로운 척, 안 조급한 척,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 사회나 회사에서 내 가치를 몰라줘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영상을 보며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내가 몰라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 그 단 한 사람을 위해 영상을 만들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는 역할에 보람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태 버티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기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주 다르지 않는 일상의 모습을 꾸준히 보러 와준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연말을 맞이해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노유경 작가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움직이세요. 그 문구를 보고 가슴이 웅장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내년에는 좀 더 하고 싶은 것들을 하러 움직이겠습니다. 이상 MG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